이제 연기 그만할게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실에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에서 그동안의 순진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황기찬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황기찬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강재인이 강규철의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황기찬이 강규철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증거예요. 강재인의 눈빛이 복수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황기찬은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강재인에게 완벽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 기억상실이 모두 연기였어요.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죠.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은호에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준 거예요. 이 미친 여자가. 황기찬의 절규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면을 벗은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김 복수국의 마지막 막이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밤중 적막한 병원 옥상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마주 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도시의 불빛들이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강재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김도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강재인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김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 씨, 이걸 들어보세요. 김도윤이 녹음기를 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강세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홍만수, 내 말 잘 들어. 황기찬을 칼로 찔러. 단 죽이면 안 돼. 나중에 내가 구해줄 테니까. 알겠어? 김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이건 세리가 직접 사주한 거군요. 그래요. 강세리가 황기찬을 구해서 영웅이 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강재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설 거예요. 김도윤이 급하게 강재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인 씨,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니에요. 강재인이 김도윤의 손을 떨쳐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황기찬의 완전한 신뢰를 얻으려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야 해요. 김도윤의 얼굴에 걱정이 깊게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실수는 없을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이 정도 위험쯤이야. 김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막을 수 없겠군요. 도윤 씨도 아시잖아요. 아버지와 은호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강재인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줄 거예요. 두 사람은 다음날 실행할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강재인은 괴한의 동선부터 병원 이송 경로까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부위를 찔러야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까지 연구해뒀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사 로비에서 모든 걸 결판내겠어요. 강재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불안한 마음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재인 씨.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걱정 마세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니까.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리와 황기찬 둘 다 내 손안에서 놀아날 거예요. 새벽 5시 강재인은 은밀한 창고에서 괴한 홍만수와 만났습니다. 홍만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 든 담배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고 희미한 전구 하나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내 말대로 해. 황기찬을 향해 달려가되 내가 막아설 때 나를 찔러. 단 깊게 찌르면 안 돼. 강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홍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만약은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강재인이 홍만수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더 줄게. 그리고 해외로 도망갈 비용도. 홍만수의 눈이 돈 봉투를 보며 초조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다치지 않을까요? 내가 의료진까지 미리 섭외해뒀어. 걱정하지 마. 강재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네가 체포될 거야. 하지만 금방 풀려날 거고 그때까지만 입 다물고 있어. 그날 아침 강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전을 위한 준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강세리와 마주쳤을 때 강세리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리야, 오늘 기찬 씨 일찍 와? 강재인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강세리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응, 중요한 회의가 있대. 강세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점심때 같이 먹을까? 강재인이 순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홍만수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기찬 죽어. 그가 칼을 빼들며 황기찬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을 막아서려 했지만 강재인이 더 빠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돼. 찰나의 순간 칼끝이 강재인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강재인은 계산된 연기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블라우스를 물들였습니다. 제인아. 황기찬이 다급하게 강재인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품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시작되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응급실 강재인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동안 황기찬은 복도를 배회하며 초조해했습니다. 그의 손은 강재인의 피로 물들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바닥을 걸으며 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황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황기찬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2시간 후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겠어요. 황기찬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분이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깊었다면. 의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강재인이 눈을 떴을 때 황기찬은 그녀의 침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잠들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해 거칠어 보였습니다. 당신, 괜찮아? 강재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황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인아, 정말 미안해. 너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강재인이 황기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황기찬은 강재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 나를 위해 목숨까지. 강세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걱정의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제인아, 괜찮아? 강재인이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야, 고마워. 와줘서. 당연하지. 우리 친구인데. 강세리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가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황기찬이 강재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희생적인 행동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막아선 강재인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인아, 앞으로 내가 너를 지킬게. 절대로.
황기찬의 다짐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재인은 내심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며 답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난 괜찮아요. 노숙자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재인아, 괜찮니? 어머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강재인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노숙자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런 착한 애가 정말 고생했구나. 그날 밤 황기찬은 홍만수를 한적한 창고로 불러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한쪽 구석에서는 쥐가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만수는 불안한 기색으로 황기찬을 마주했습니다. 홍만수, 정직하게 말해. 누가 시켰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홍만수가 땀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냥 제가. 회장님한테 억울한 일이 있어서. 황기찬이 홍만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혼자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그의 힘에 홍만수가 휘청거렸습니다. 홍만수가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정말로. 강세리지? 황기찬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추측이 정확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홍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떡해. 역시 그년이었군. 황기찬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 털어놔. 안 그러면 너부터 죽는다. 홍만수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리가 시켰어요. 회장님을 공격하라고 하고 나중에 자기가 구해주겠다고. 그래서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황기찬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년이 날 완전히 우롱했구나. 그의 목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홍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또 있어? 황기찬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황지호가 회장님 친아들이 아니에요. 홍만수의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황기찬이 순간 멈춰 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세리가 다른 남자랑 만나서 낳은 애예요. 회장님을 속인 거예요. 홍만수가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라도 해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 깨달으며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세리가 자신을 농락한 방법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년을 절대 용서 못해. 황기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창고 벽을 주먹으로 쳤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은호 사건도. 홍만수가 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은호가 뭐? 황기찬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은호를 죽인 것도 세리가 사주한 거예요. 홍 사장한테 돈 주고. 황기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까지 죽인 강세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까. 집에 돌아온 황기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차가운 기운에 집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세리가 반갑게 다가왔지만 황기찬은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강세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황기찬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황기찬은 대답하지 않고 곧장 강재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강재인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인아, 어때? 아픈 데 없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강세리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강재인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와주니까 더 빨리 나을 것 같아요. 황기찬이 강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재인아, 앞으로 내가 너를 지킬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강재인이 황기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세리가 문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황기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바라보던 그런 따뜻한 눈빛을 이제는 강재인에게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강세리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가 황기찬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문 왜 잠갔어? 강세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황기찬이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인이 회복할 때까지 혼자 있고 싶어. 뭐야? 갑자기 왜 그래? 강세리의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좀 놔둬. 황기찬의 거부가 단호했습니다. 강세리는 밤새 잠들지 못하며 뒤척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황기찬의 변한 태도를 곱씹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숙자에게 가서 강재인의 기억 상실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야. 재인이가 얼마나 착한데. 노숙자가 강세리를 나무랐습니다. 너나 제대로 해. 어머니 정말 재인이가.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만해. 재인이 때문에 기찬이가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노숙자가 화를 냈습니다. 강세리의 고립감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강재인은 김도윤과 병원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도시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상처를 걱정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재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도윤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김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재인씨의 복수심이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 이 정도까지 할 줄은. 강세리의 몰락은 단지 1단계일 뿐이에요. 강재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진짜 목표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황기찬이에요. 김도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계획이신가요? 황기찬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게 만든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김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수록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수첩에 숨겨진 비자금, 그 행방을 함께 추적합시다.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도윤씨. 황기찬과 강세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김도윤이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먼저 황기찬의 완전한 신뢰를 얻어야 해요. 그 다음에 강세리를 고립시키고 마지막으로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강재인이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반바람을 맞으며 복수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재인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더 이상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은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강재인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똑같이 되돌려줄 거야. 김도윤이 강재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인씨,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그때 생각해 봐야죠. 강재인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복수만 생각하고 있어요. 강세리는 황기찬과 강재인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강재인이 김도윤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황기찬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회장실로 황기찬을 찾아가 문을 쾅 닫으며 들어섰습니다. 재인이가 김도윤이랑 몰래 만났어. 강세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차가운 시선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서류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가 뭐야? 뻔하잖아. 둘이 무슨 관계인지. 강세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야말로 뻔해.
황기찬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그런 짓 그만해. 강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황기찬이 강재인을 의심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재인이한테 완전히 넘어간 거야? 강세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넘어간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황기찬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강세리는 노숙자를 통해 강재인의 기억 상실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부엌에서 노숙자와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재인이가 분명 연기하고 있어요. 강세리가 노숙자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만해. 재인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런 소리를. 노숙자가 강세리를 나무랐습니다. 너는 맨날 재인이 험담만 해. 정말이에요. 어머니도 속고 있는 거라고요.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속는 게 아니라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야. 노숙자가 화를 냈습니다. 급기야 강세리는 강재인의 방에 몰래 들어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기찬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재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리가 제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강세리. 황기찬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재인을 괴롭히지 마.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정말 재인이 편만 들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걸 보는 거야. 황기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인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어. 그런데 너는 뭘 했어? 강세리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황기찬의 마음이 완전히 강재인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강세리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윤은 강세리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강재인과 만나 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고 김도윤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인 씨, 강세리의 과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김도윤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서류를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 결혼 경력의 학력 위조까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더 있어요. 이걸 보세요. 김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세리가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났던 기록들이에요. 강재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치밀한 여자네요. 이 모든 걸 숨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 김도윤이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황지호의 친아버지가 따로 있어요. 황기찬과는 전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걸로 강세리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 김도윤이 당부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물론이죠.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사용할 거예요.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홍만수는 황기찬의 계속되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강세리와의 모든 거래 내역을 털어놓았습니다. 황기찬은 홍만수를 다시 불러내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리가 은호 죽인 것도 관련 있어요. 홍만수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은호까지? 홍 사장한테 돈 주고 시켰어요. 재인 씨가 은호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나도록. 홍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기찬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년이 은호까지, 내 아들까지 죽였다고?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홍만수가 빌었습니다. 강재인은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강세리와 황기찬을 동시에 무너뜨릴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복수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어요. 강재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먼저 세리부터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 다음에 황기찬을 처리하고. 강재인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낼 때가 왔네요.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교묘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강세리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며 황기찬에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기찬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강재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리가 자꾸 저한테 이상한 짓을 해요. 강재인이 불안한 표정으로 황기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황기찬이 강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너를 지킬게. 앞으로는 세리가 너한테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노숙자 앞에서도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노숙자가 의심을 품을 때마다 적절한 타이밍에 강세리의 실수를 유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세리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을 때 강재인이 즉시 나서서 치웠습니다. 괜찮아요, 세리야. 실수할 수 있죠. 강재인이 너그럽게 말하며 깨진 접시 조각을 주었습니다. 노숙자가 강재인의 착함에 감동했습니다. 역시 우리 재인이가 마음씨가 좋아. 남편 살린 은인인데다가 이렇게 착하기까지. 반면 강세리에게는 너는 맨날 실수만 해. 조심 좀 하지. 라며 구박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강세리가 억울해했습니다.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는 같잖아. 노숙자가 화를 냈습니다. 강재인은 은밀히 강규철의 수첩을 연구하며 비자금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암호 같은 숫자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깊은 밤 자신의 방에서 수첩을 펼쳐놓고 돋보기로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강재인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시에 김도윤과 협력하여 황기찬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둘은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했고 강재인의 복수는 치밀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황기찬이 완전히 제 말을 믿고 있어요. 강재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김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곧 강세리부터 처리할 거예요. 강재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강재인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강재인은 황지호의 혈액형 검사 결과를 이용해 결정적인 한 수를 놓았습니다. 그날 밤 황기찬이 강세리를 추궁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지호 아버지가 누구야? 황기찬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강세리가 당황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 아들이잖아. 갑자기 왜 그래? 혈액형이 안 맞아. 황기찬이 소리쳤습니다. O형과 A형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 있어?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검사를 잘못한 거야. 유치원에서 실수했을 거야. 강재인이 이미 준비해둔 DNA 검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그녀가 서류를 황기찬에게 건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황지호는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0%였습니다. 강세리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당신 미안해. 설명할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황기찬의 신뢰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그동안 날 완전히 속였구나. 내가 그 애를 내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했는데. 노숙자마저 강세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년을 며느리로 뒀다니. 우리 기찬이를 이렇게 속이다니. 강세리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강재인은 마침내 강규철의 수첩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깊은 밤 자신의 방에서 돋보기를 이용해 수첩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수첩 뒷면에 적힌 일련의 숫자들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숫자들, 혹시 계좌번호? 강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드디어 찾았어요. 아버지의 수첩에서 중요한 단서를. 김도윤이 급히 달려와 함께 숫자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패턴을 보니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같네요. 정확해요.
제가 아버지 회사 업무를 도울 때 본 적이 있어요. 강재인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김도윤의 도움으로 계좌의 실체를 확인한 강재인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황기찬이 미칠만 하겠네요. 김도윤이 서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강재인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더 큰 그림을 위해 기다려야 해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김도윤이 궁금해했습니다. 황기찬이 이 돈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강재인이 치밀한 계산을 설명했습니다. 황기찬이 비자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강재인은 오히려 황기찬을 도와주는 척하며 그의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것 같아요.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어디에 숨겨뒀을까? 네, 함께 찾아봐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 강재인이 순진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래, 함께 찾자. 너라면 분명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황기찬이 강재인을 완전히 신뢰하며 말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의 위치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것을 감지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세리가 뭘 하든 이제 소용없어. 강재인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강재인은 황기찬의 욕심을 이용해 그를 더 깊은 함정으로 유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재인은 강세리와 황기찬을 동시에 무너뜨릴 최후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을 따로 불러내어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회장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강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봐요. 강재인이 홍만수와 강세리의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강세리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기찬을 칼로 찔러. 나중에 내가 구해줄 테니까.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우롱했다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강재인이 강세리의 과거 결혼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세리는 이미 결혼 경험이 있어요. 당신을 속이고. 황기찬이 서류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결혼까지 숨겼다고? 이런 거짓말쟁이를. 더 있어요. 강재인이 학력 위조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학력도 모두 가짜예요. 대학교 졸업장부터 모든 게 위조된 거예요. 그럼 지호도?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예요. 강재인이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황지호는 당신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황기찬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철저히 속아왔는지 깨달으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이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가 있나? 강재인은 이 기회를 이용해 황기찬으로부터 더 많은 진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당신도 세리한테 속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무슨 진실? 황기찬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일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세리가 이렇게 거짓말쟁이라면 다른 것도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황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재인의 유도 신문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 모르는 일이야.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황기찬에게 매달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제발 날 믿어줘. 재인이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있어. 이간질?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황기찬이 차가운 시선으로 강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증거들은 조작된 거야. 재인이가 만든 거라고.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강세리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 같은 년은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강재인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마침내 강재인이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을 회장실로 불러내어 마지막 대결을 펼쳤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회사에는 그들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연기 그만할게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그동안의 순진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황기찬이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강재인이 강규철의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황기찬이 강규철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버티시면 재인이와 승우까지 위험해집니다. 이게 뭐야?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증거예요. 강재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강재인이 스위스 비밀 계좌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비자금이에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황기찬은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강재인에게 완벽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 기억상실이 모두 연기였어요.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죠. 강재인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은호에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준 거예요. 이 미친 여자가.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도윤이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황기찬, 강규철 회장 살인교사와 횡령, 그리고 아동살해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아동살해 교사? 황기찬이 당황했습니다. 황은호 살해를 강세리에게 사주한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김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수갑을 차며 강재인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년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당신이 저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재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은호의 복수예요. 강세리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재인아, 제발.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와 친구라고? 강재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파멸의 길로 향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당신이 시킨 거잖아. 노숙자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강재인을 오해했는지 깨달으며 후회했습니다. 재인아, 정말 미안했다. 어머니가 너무 몰랐구나.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강재인이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도윤이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도윤 씨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강재인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 은호야,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가 모든 걸 끝냈어요. 강재인이 속삭였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회장실을 붉게 물들였고 강재인의 긴 복수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